첫사랑 프린트 다 받았지, 그치? 첫사랑 프린트. 이 작품을 학교에서도 다 배웠지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렸냐면 일단은 시가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 1학년이긴 한데 2학년 때는 온통 문학만 배워. 여러분들 학교도 문학만 한다니까, 문학만. 1년 내내 문학만. 근데 3학년 되면 이제 문학을 거의 안 하죠. 문학을 해도 알아서 해라고 되는 거야. 근데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문학을 해야 되는데 그 문학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라든가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에도 항상 끼는 게 이 고재종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제목만으로도 설레긴 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이제 고재종 시인, 원래 작가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고재종 시인은 뭐 농촌, 자연, 생명력 이런 걸 주로 노래하는데 이걸 또 소재로 해서 첫사랑과 관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농촌, 자연, 그다음에 뭐 생명력 이런 걸 주로 노래한 시인이 고재종 시인인데 그 중에서 자연 현상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떠올린 어떤 의미를 끌어낸 거예요. 그 의미는 첫사랑의 의미지. 한 번만 읽어볼게요. 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3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렇게 돼 있지. 학교에서 배워서 알죠? 선생님이랑 조금 심화해서 배우자. 그래서 아주 쉬운 거 말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쭉 봅시다. 자, 재수생이나 고3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아킬레스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수업이 더 괜찮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선생님들 처음 보는 작품이거나 아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뭐 작품 여백이라든가 귀퉁에다가 항상 조금씩 그려봐요. 그리면 이해가 좀 되거든요. 우리 아직 그런 수업 안 하지만 독서 수업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을 그리거나 도표를 그리거나 메모를 하거나 간단한 사파를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작품이죠.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그러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봅시다. 나뭇가지. 겨울이니까 잎사귀는 그릴 필요 없겠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꽃 한 번 피우려고. 여기에 꽃이 아직 핀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자, 꽃 한 번. 여기다 하면 되지. 꽃 한 번 피우려고. 이게 눈의 목적이죠. 눈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스노우예요. 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잠깐 수업 내용 멈춰서서 얘들아 선생님 잠깐 봐봐. 염색도 했는데 한 번만 봐줘. 봐봐.
테스트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다음 주부터는 다 나와요. 가급적이면 거의 단원별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단원씩 묶어서 한 권씩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아주 많이 줄 거예요. 그거 하려고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들을 더 투입하고, 하지만 조교 선생님들은 다른 기초 작업을 하지 문제는 선생님이 만들거든요. 선생님이 글을 좀 잘 써. 그리고 선택지 문제를 되게 잘 만든다고. 너희들 시중교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소위 시중, 서점에 가면 이렇게 문제집이 있잖아. 선생님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만,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는 시중교재 문제 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를 알고, 그래서 너희들 문제 낼 때도 항상 너희 학교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삐죽 나온 거 알아? 삐죽 내서 집게가 있거든요. 그 집게다가 너희들 시험지를 걸어놓고 교재를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거야. 아, 이렇게 서술하시는구나. 선생님이 노트북에 어떤 자료도 있냐면, 여기 원장님도 아시거든. 내가 딱 1년 전에 명동여고 1학년 언니들한테, 작년에 1학년이니까 너희들한테 언니들이지, 내가 한번 문제를 선택지까지 내가 다 맞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A4 몇 장에다가 선생님이 예상 선택지를 쭉 만들었는데, 시험지, 출제 시험지에서 70% 넘게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선택지가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선택지랑 선생님이 만든 선택지랑 조사 어미까지 똑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냐? 대단하지 않아. 그냥 해본 건데요. 가르치는 관점이라든가 문장 서술 방식이 학교 선생님과 선생님이 비슷하면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동여고 선생님 출제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또 똑같이 만드신다. 그럼 싱크로율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PDF 파일로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줄게요. 선생님이 인수해서. 칼라로 인수해서 줄게요. 칼라로 만들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렇게 판서를 해도 여러분들은 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말을 바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해했다면, 선생님이 한 말이나 선생님이 필기한 걸 이해했다면 그걸 조금씩 내 버전으로 말을 바꿔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거를 동사로 패러프레이즈, 명사형으로는 패러프레이징.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의 언어로 말을 바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가령 한번 설정해 보자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보시오, 국어 영역 또는 국어, 고등학생에게 국어란 한마디로 뭐예요? 라고 누군가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선생님은 대답하기 어렵겠지. 그거 어떻게 해? 1교시요. 수능 1교시요. 이거 좀 너무 모양 없어 보이는 거고, 좀 근사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이 준다면 말바꿈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을 말을 바꿔서 선택지로 만드는 게 국어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어 교육의 목표예요. 얘로 바꿨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복붙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조금씩 바꾼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쓴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 버전대로 눈이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럼 너희들 이해도가 되게 풍부해지고 넓고 깊어져. 그러다 보면 너희들의 선택지를 만들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다른 버전으로. 선생님이 재수생 언니 오빠들한테 숙제를 항상 주는데 어떤 숙제를 주냐면 이제 연계교재가 있잖아. EBS 연계교재. 그래서 수업을 해요. 선생님은 예습하지 말라고 하거든. 같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 다음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 2, 3, 4, 5가 문제집에 나와 있잖아. 선생님 책에다가 또는 노트에다가 6, 7, 8, 9, 10을 만들어서 내는 게 숙제예요. 내가 선택지를 만들라고. 그게 힘들어 보이지만 몇 번 해보잖아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어 공부가 돼요. 나중에
그게 후딱 되면 고3 때 있잖아.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국어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은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생님을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겨도 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은 수험생이 될 수 있다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서한다고 그대로 받아 적지만 말고 이해하고 때로는 수업 듣다가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도 돼. 괜찮아.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말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물어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이게 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도전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수사법상 설의법이죠. 얘들아, 설의법이 뭐지? 설의법?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청자든 화자든 다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거야. 그게 설의법이에요. 가령 선생님이 격리에서 해제되고 그나마 미각과 후각을 조금 잃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나았거든요. 선생님이 격리 첫날은 선생님이 경기도 가평에서 오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어떻게 원장님이랑 계속 전화하면서 상의를 했다고요. 계속 키트로는 음성이 나오는 거야. 계속. 선생님 매일 하거든요. 다니는 곳이 많아서 아예 키트를 차에 이만큼 봉다리에 쌓고 다녀요. 수시로 해요. 근데 분명히 몸이 약간 오한기가 있고 목이 따끔따끔한데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그 키트 하나만 믿고 지난주에 여기 와서 수업했다면 너희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굳이 가평에서 여기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검색해서 찾아가서 거기서 양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평으로 돌아간 거야. 지난주에. 왔다가 학원에 1.2kg를 남겨두고 다시 돌아간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해제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상쾌해. 자동차 시동도 일주일 만에 걸은 거고 진짜 밖에 나오질 않았다니까요. 일단 2, 3일, 2.5일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기어다녔어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기는 것처럼 기어서 화장실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 상쾌하고 회복돼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좋겠다라고 너희들도 생각할 거고 당연히 나도 내 몸이니까 내가 좋겠다고 아는 건데 나의 좋음, 나의 상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쾌한 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설의법이죠. 설의법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설의법과 관련해서 일단은 설의법이란 첫 번째 반드시 의문형 문장이어야 되죠. 의문문의 형태여야 돼요. 의문문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죠. 모든 설의법은요 영탄법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우리는 설의법이라고 배웠지. 근데 학교에서 영탄적 표현이 있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죠. 당연히 맞는 거지. 왜냐? 영탄법은 설의법을 포함하거든요. 이해됐지 얘들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모든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게 바로 설의법이다. 그러면 눈이 한 일은 뭐냐면 목적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기 위한 노력, 그 꽃 한번 피우는 목적, 꽃 한번 피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설의법으로서. 괜찮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도 좋으냐면 눈의 도전이라고 해도 돼요. 피우기 위한 목표를 위한 끊임없는 눈의 도전. 얘들아, 도전을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의 도전으로 봤을 때 여기선 의인법도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지. 도전이란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을 갖는 거고,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다 아는 거. 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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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그락.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지? 음성상징어라고 배웠죠. 이 녀석은 음성상징어예요. 얘들아, 음성상징어는 모두 음성상징어지? 의성어 또는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 딸랑딸랑, 땡땡땡 이런 것들, 철커덩 철커덩 이런 것들. 의태어는 모양, 엉금엉금, 스멀스멀, 뉘엿뉘엿. 소리는 안 나지만 그 모양을 나타내는, 태가 모양 태자니까요. 싸그락 싸그락은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눈이 도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자, 이런 거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이 계속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눈이 왔다가 나뭇가지 툭 떨어지고 밑에 쌓이고. 아이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내리다가 묻기도 하지만 계속 떨어진 게 더 많겠죠. 묻는 것보다. 난분분 춤추었겠지. 난분분 얘도 역시 음성상징어. 춤추었겠지. 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얘는 음성상징어죠. 싸그락 싸그락은 소리니까 의성어고, 난분분은 의태어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이어도 음성상징어인데 의성어 싸그락 싸그락, 의태어 난분분 맞죠?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자, 이것도 볼까?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끝에 서술형 어미가 똑같지? 그러면 동일한 어미가 반복됐다.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었다. 반복은 항상 의미의 강조와 운율을 가져오죠. 그치? 미끄러지길 수백 번. 아이고. 미끄러지길.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단어가 미끄러지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이 계속 꽃이 안 피어져. 눈이 흔들리는 이런 나뭇가지에 눈이 계속 와도 계속 묻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게 있고, 묻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눈은 도전했으나, 얘들아, 눈은 이렇게 도전을 했죠. 1년에선 도전을 했지, 그치? 근데 미끄러진 게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미끄러졌죠. 도전? 그럼 얘는 실현이 되는 거죠. 의인화된 눈이 1년에선 도전했다가 계속 안 되고 실패하는 거, 이것을 실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또 봅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여기에 그래, 눈이 이렇게 있어. 눈이 묻었다 치자. 눈, 연두색 눈 이렇게 묻었어요. 근데 어차피 묻어봤자 휙 불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바람이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바람이 휙 불어 날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의 제목이 뭐야? 첫사랑 아니니? 첫사랑이 이루어져도 휙 나간다. 그래서 밑줄 치고 뭐라고 메모하냐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첫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햇솜이 뭐야? 그 해에 새로 만들어진 솜이에요. 얼마나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겠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봐라. 칠판 잠깐 보세요.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도 계속 시련을 겪고 있죠. 그러다가 살짝 묻어도 휙 불면 날아가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사랑 하나 해보려고 햇솜 같은 마음, 눈이 막 내리는 것을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했고요. 결국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드디어 눈꽃이 핀 거예요. 눈이 묻어서 이렇게 눈꽃이 폈어요. 이렇게 눈꽃이 막 이렇게 폈어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라는 것은 이 황홀과 같은 말이 뭐겠어요? 눈꽃이겠죠. 결국에 이게 황홀이 된 거예요. 황홀. 황홀 봐라. 그리고 1, 2, 3년은 모두 겨울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죠. 봄이면 가지는, 어차피 눈꽃이란 것은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녹아버리잖아요. 자, 칠판 잠깐 봐봐. 지금은 하얗게 한 거는 겨울이죠. 근데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눈이 다 녹겠지. 녹고 난 이후에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봄이 되면 이 자리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뭐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했죠. 왜 가장 아름다운 상처야?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이겨낸 성숙함이거든요. 왜냐?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피워냈기 때문에 이거죠. 그리고 이 자체는 역설법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상처는 부정적이잖아요. 아름다움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봐라. 얘들아, 긍정이 부정을 수식하는 꼴 아니야? 긍정이 부정을 수식하는 것은 다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은 뭐야?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거 말이 되니? 예쁜 추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뭐 예쁘다는 거야? 추녀라는 거야?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모순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설법이다. 역설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는 것은 봄에 핀 꽃이에요. 자, 칠판 또 잠깐만 봐봐. 여기에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의미. 이 황홀은 뭐예요? 겨울에 핀 눈꽃이고요. 상처는요, 봄에 핀 진짜 꽃이에요. 다시 한번, 황홀은 겨울에 결국에 이루어낸 첫사랑. 근데 봄이 되면 이건 사라지죠? 사라진 그 첫사랑에 사라진 그 아픔의 자리에 이런 성숙한 아름다움, 성숙한 사랑, 즉 황홀, 상처. 요 상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간단히 정리 후에 문제를 조금만, 다는 말고요. 주어진 문제 조금만 풀고 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자, 의미 파악 잘 하시고요. 수사법 다시 한번 정리하자. 넘어가기 전에. 의인법, 서리법, 음성상징어, 역설법, 반복법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어떤 수사법인지, 그리고 이 수사법이 꼭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나와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아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라보는 안목도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죠.